2022년 3월 9일에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해서 헌법을 파괴하며 국회를 장악하고 영현백 개수로 보아서 최대 10,000명을 죽일 생각을 했으며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끝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사실, 우리 국민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2022년 3월 10일 당선 소감을 하는 사람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윤석열 0.7%포인트 격차의 신승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3분의 1 정도의 유권자는 여전히 윤석열 그 잔당 세력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헌재에 의해서 파면된 내란숙의 윤석열을 배척하고 아울러 윤석열을 배출한 그 당도 배척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어쨌든 이들이 소수로 쪼그라든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10년도 아닌 5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까지 앞에서 180석 확보라는 기염을 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어째서 1년 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그 이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들 선거에서 거듭 승전보를 울린 국민의힘은 무슨 매력을 발산해서 2년 동안 승승장구했을까요? 정답은 민주당 심판이라는 단호한 민심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주어진 권한만큼 개혁의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다름 아닌 3년의 윤석열 시대를 우리 온 국민이 봐야 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말하듯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이대로 40일만 지나라 이럴 게 아니라 문재인 집권기에 무엇을 놓쳤고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정권을 또 다시 내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성정을 두고 온화하고 신중하다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 경험과 인권 변호사 시절은 그의 가슴속에 강한 도덕적 의무와 원칙주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겁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치 심리학 용어로 회피형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갈등을 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디 강력한 기득권 개혁이나 급진적 조치에 대해서 주저하는 스타일입니다. 공감하시죠? 이것도 모르고 유권자 많은 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명에는 못 미쳐도 치밀하고 강력한 혁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서 응원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손에 피를 묻히는 개혁을 회피했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의 뜻은 이행해야 하니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깡패검사 윤석열과 냉큼 제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는 그래서 걸림돌이 생기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이 실상 가장 강력한 반개혁적 인사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나선 그때는 이미 그를 검찰총장에 앉힌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한다라는 스스로와의 약속에 발목 잡혀서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이 차례로 테러를 당해도 심지어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를 압수수색 당하고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돼도 나아가 윤석열이가 징계를 당해서 당장 해임해도 되는 시점에서조차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렇게 좌초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언론개혁,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냉정한 전략, 강한 추진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권 초에 이문덕, 이게 다 문재인 덕이라는 말이 솟구쳤지만 정작 그의 덕을 본 국민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야박한 평가인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실물에 비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미화하고 대중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킨 이미지 메이킹 능력,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대단해요. 이거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다 해도 내란범 윤석열의 과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국가 리더십이 문재인 모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수 국민에게 정신적 거부감을 양산한 강한 도덕적 우월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우월감이 얼마나 표독했냐면 집권 시기가 더해갈수록 자기 정당화의 심리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무언가를 개선하겠다는 성찰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뻑이라고 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 자뻑은
자신의 무능, 무의지, 무력함에 대한 비판을 옳은 것에 대한 저항으로 치부하는 독선을 자아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다수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문 정치인들을 수두룩하게 낙천하도록 만드니까 당사자들은 순교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쓰인 언제나 나를 지지해야 할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SNS에 쓰는 글마다 원성과 비난의 댓글이 압도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느낄 겁니다. 아, 옛날이요. 과거와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은 피연적으로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얻는 것 못지않게 권력 누수 현상 없이 마무리하는 것도 한국 정치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초기 개혁을 주장하던 인사들도 장기 집권 구도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권력 구조의 수혜자가 됩니다. 고위직 인사, 공기업 자리, 정책 결정권 등 점차 기득권의 장으로 변화됩니다. 개혁 정권이라 할지라도요. 공정성과 정의를 외쳤던 인사들이 정작 본인들과 가족 문제에서는 특권을 누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득권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정치적 동력은 약화되고 정권 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핵심 이유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찰 능력마저 상실했다면 그런 권력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짙어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대선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는 당선을 위해서 이를 반복하지 않을 책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어요. 사실 문재인, 이재명은 비슷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의 출발점이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념에 경도되고 위선에 쩔어 있으며 매사에 무능하다는 문재인 리더십까지 이재명이 계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상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이지요.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제도 내의 변화를 선호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계에 봉착하면 멈추고 말아요. 보다 현실주의적인 이재명 후보는 이와 상반됩니다. 제도 변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틀을 넘나들면서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추구합니다. 성남시장일 때 다수당인 보수 정당이 걸림돌이 되면 시민에게 호소하면서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리더십, 정말 민주당 정치인에게서는 보기 힘든 지도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강점은 때묻지 않은 고고함인데요. 문재인 자신도 그래서 흠결 있는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가 중용했던 이낙연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포인트도 이거 아닙니까? 뭔가 구린 게 많다 이렇게 말이죠. 본인은 털려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는 적대적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온갖 악마화 공작을 당하면서 온갖 시비거리를 온몸에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행보가 다소 거칠어도 그게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이재명에게 강점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거친 개혁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재명은 와일드한 사람이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절제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서 청와대 축소, 참여형 정부 이걸 지향했습니다. 사방이 기득권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에서 정부의 권능과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켰단 말이죠. 애초에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책임있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재명은 기득권 타파와 권력 재구성에 더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입니다. 특히 언론, 검찰, 재벌, 금융 등 기존 권력 구조와의 정면 충돌을 불사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개혁을 하려면 정부는 커야 하고 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아니고서는 언론, 재벌, 금융 권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의 힘을 축소시키려는 음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임기 축소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자,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자, 민주당원은 이를 간파하고 2022년 대선부터 신상 이재명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 끝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재도전하는 형국인데요. 이번엔 다수 유권자가 화답할까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은 당선에서 끝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까지 정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권이 넘어가면 이명박, 윤석열이 그러했듯 과거 민주정부에서 충성한 사람들이라며 마녀 사냥이 횡행하고 직전 민주정부의 가치가 모두 형해화됩니다. 아직 김대중 이후로 어느 누구도 민주진영 정권 재창출을 성사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걸어야 하는 것이죠.